안녕하십니까. 조금산타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이네요. 현재 시간 06시 28분. 여기 온도 마이너스 2.3도. 오늘은 좀 어제보단 덜 추운데 바람이 또 다소 더 불어서 쌀쌀합니다. 공원,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가족들이 미취학 아동부터 해서 벌써 06시부터 벌써 운동을 하는 모습 보니까 애가 일어나서 저렇게 뛰는 것도 대단하고, 저분들은 올해 목표가 운동인가봐요. 아침에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자신의 몸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중에서 저희 지금 한 5개월 차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안 보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 가급적이면 인공적인 이런 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종이 있잖아요. 조용한 상태에서 자기가 정말 읽고 싶은 시가 됐든 산문이 됐든 수필이 됐든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 말고 만질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 틀리겠지만 10분, 15분, 뭐 길면 한 3,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읽어나가는 어떤 그런 행적이 저한테 너무 차분해지는 그런 어떤 일상의 루트니퉁 그러는데 한글로 번역하자면 뭘까요? 일상? 스타트. 뭔가를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의 샘이라는 거를 최근에 읽고 있다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착착착 감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뭐 살아왔던 서규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스탠다드 오일이나 이런 바쿠에서의 원전 개발, 러시아와 미국의 원전 수조 개발, 우리가 잘 아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부상, 그다음에 노벨 패밀리에 대한 또 새롭게 알던 사실, 이런 것들이 아주 친숙하게 느껴져서 잘 읽혀져요. 번역가가 번역을 또 잘했어요.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로맨가리 도서는 미안한 얘기인데 번역가한테 껄끄럽더라고요. 입에 좀 가시가 박힌 것 마냥. 환율은 1300원대를 진입을 했어요.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국내에 또다시 좀 잠잠해지다 다시 환율이 평가절상 되겠지만,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또다시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320원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도 그리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 정부에서 다가올 총선 대비, 그리고 이제 지금 1년이 지나가잖아요. 다가오나? 윤석열 정부가 지났나요?
뉴스 보니까 그 소아과 병동의 소아 의사의 부족이 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제 젊은 부부들의 그 자기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들이 건강에 대한 청심 때문에 그런 부분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은행 쪽에다가 경고를 울리는 윤석열 정부한테 저도 이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뭐 너무 곳곳에서 정략적인 어떤 정략적인 공격만 하잖아요.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도이치모터스는 뭐 팩트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도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중심을 잡고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윤석열 정부한테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은행 쪽의 경고와 은행 쪽의 경고와 그리고 그 불문율이었던 그 노조의 내부의 그 어떤 비리들을 좀 더 부상시켰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좀 높이 살만합니다. 은행 쪽 관련된 거는 역대 그 고금리로 위한 마진 장사를 했잖아요. 개인이든 법인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그 돈잔치를 벌였고 횡재세 마냥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그 직원들에게 성과급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눈총을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그 공적 자금이 국민의 혈세로 해서 어려울 때는 공적 자금이 투여됐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도 서민이나 이런 쪽에 낮은 이율의 어떤 자금의 융자가 좀 개발돼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갖고 있던 채무에 관련된 내용도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인 어떤 그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연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경고를 좀 했죠. 금융위원장이 자기 후배 출신이잖아요. 금통위원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노조 관련된 건설노조나 이런 양대 노총 쪽에 내부에 있는 회계 감사 관련해서 성역화되어 있던 그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어디 공개해라. 항상 그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일어나는 회계 투명성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였고, 역대 정부에서는 함부로 건들지도 못했죠.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진보나 이런 쪽, 그리고 항상 그 춘투나 이런 봄이 되면 벌어지는 이런 노동운동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알고도 모르는 그런 성역화된 곳이었는데, 민정부가 과감하게 이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는 뭐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표를 의식한 그들의 행동이었는데, 이 정부는 이 부분을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 보상시키기로 해서 사회의 투명성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살만하고요. 다만 계속 우려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련된 내용의 김건희 여사, 그죠? 아주 욕이 나옵니다. 제가 잠실고등학교 저기 신천동에 있는 거기서 나왔고, 김건희 여사도 그쪽 강동구
쪽인가요? 명일동 쪽인가? 그쪽에 있는 여고를 나왔잖아요. 같은 시기에 다녔어요. 한 공간에서. 그리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도 알고, 오금동에 있는 그죠? 그 신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오금 공원 앞에 있는 가스 충전소 앞에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몇 번 받겠다는 것도 내가 그 잘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에서 그런 얘기 들었고, 그 중심에 그의 어머니와 그 그녀가 관계되어 있다는 부분을 듣고 세상은 좁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풍을 맞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어찌됐든. 그냥 윤석열 정부가 좀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듯 하고요. 뭘 해도 뭐 지금 딱히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과감히 뭔가를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움찔움찔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초기에 너무 심한 자살골을 넣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2022년 윤정부의 출범 이후에 있었던 그들이 잘하는 그 검사 조직을 활용한 내부 사회정화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약 수사 관련된 내용으로 한 건 크게 이슈를 벌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냥 일거에 그냥 윤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동훈과의 어떤 멋진 합작작품이 될 뻔했는데, 이게 그냥 보기 좋게 아주 그냥 작살이 난 거죠. 작살이 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총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활동에 부담을 줄 거고, 짐작컨대 세월호가 박근혜 정부에 주었던 생존의 위협, 정권의 위협 등을 비교 고찰했을 때 그 젊은이들의 피해 보상은, 복수는 아마 만만치 않은 태풍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죠. 어디서? 냄비에서. 그걸 보고 섣불리 운영하다가 국정 운영에 대단한 또한 차질을 벌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우리나라는 단임제잖아요. 연임제도 아니고 5년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 정권이 서슬퍼러한 대통령이 중도의 헌법재판소의 임명으로 인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수권 정지, 퇴출. 그래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일약 움츠리고 있고, 나오는 어떤 안들을 보면 정권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자신 있는 행동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타깝고, 벌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서 바라봐지는 미래 권력을 쫓는 국회의원과 추종자들, 그리고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제 태풍들을 추스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 민주당의 행보도 그걸 호기로 삶아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행동이고,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법률적인 기술자로서의
그런 법률적인 기술자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행위자의 유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관행적인 여러 그 테이블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역대의 도지사와는 달리 그런 프로핏을 사회에 환원시켰던 부분도 분명히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법, 여전히 불법이었다는 부분이죠. 근데 정밀한 법률적인 기술자였던 이재명 변호사가 도지사가 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 자신에게 닥칠 이런 여러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판단하고 아주 그냥 놀라운 방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법률가들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을 떠나서 창가 방패 마냥 법률관들의 놀라운 법률 지식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황. 그가 대장동이 됐든 FC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인허가권 관련해서 관여를 안 해줬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취했을 때 지역단체장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득과 그에 따르는 위협적인 요소였던 불법적인 관계 등 이해관계에 대한 걸 면밀하게 따져서 그는 그걸 배제시켰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찰이 계속 고전하는 이유가 그거죠. 못 찾겠다는 얘기. 근데 그래도 인간이니까 실수하는 순간 그냥 본물 터지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기로에 있는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를 잡지 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미래 권력에. 제 말이 틀리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여튼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칭찬도 좀 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내일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그 노스 코리아 관련된 내용으로 좀, 북한과 관련돼서 제가 좀 경험했던 칭다오에서의 한 인사, 그리고 탈북을 해서 남한에 정착했던 어떤 한 젊은이의 그냥 티격태격한 삶, 고통을 지켜보는 한 가장의, 중년가장의, 남한 중년가장이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가 겪었던 과거 그 실패 등과 미묘한 심리적인 비교가 돼요. 그래서 아픔을 동시에 가졌을 때 그와 동병상련한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체제가 다른 곳에서 넘어왔던 그를 어느 정도는 멸시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의 어떤 자신에게 주었던 애정하는 시선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실제로 제가 겪었고, 그 당사자였던 관계로 향후에 작은 단편을 써볼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일 결국은 사람이 겪었던 부분에서 있었던 그 사람과 주인공과 저와의 관계가 우정어린 시선에서 결국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의해서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내일 한번 좀 위계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소설적인 플롯은 그렇게 흘러갈 거고, 뭐 이야기는 이제 뭐 팩트 위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바람이 좀 붑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겨울에 이제 막바지 산소호흡기를 떼야겠죠.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조선단타였습니다.